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76세 피부과 전문의 이상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현역으로 일하세요? 라고 놀라곤 합니다. 네, 저는 여전히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것, 검버섯에 관한 것입니다. 검버섯, 학문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나이가 들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흔히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설명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 어머니는 94세까지 검버섯 하나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76세인 지금까지 손등과 얼굴에 큰 검버섯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생활 습관 덕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나나 껍질, 녹두, 꿀, 시금치 이런 아주 평범한 것들만으로도 검버섯을 옅어지게 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가능하기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넘기기 전에 단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한 뷰티 팁이 아닙니다. 바로 제 50년 경력에서 우러나온 경험과 지식이 담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피부와 일상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레시피로 시작합니다.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은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피부에선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연산은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천연 AHA로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은 보습과 진정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 더하면 팩이 잘 부착돼 사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즙과 꿀, 밀가루를 섞어 얼굴에 바르고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팩을 사용한 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비타민C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방영애 님이라는 74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30년간 얼굴에 검버섯으로 고민했지만 이 레몬 꿀팩을 일주일에 2번, 석 달 정도 사용한 후로는 피부가 환해지고 검버섯이 현저히 옅어졌습니다. 선생님,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분의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주 소박한 재료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옛날부터 피부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녹두에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색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포닌은 염증을 완화하고 자극을 줄여주며 동시에 색소 침착도 부드럽게 완화시켜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머니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 이순애 여사는 무려 65년간 녹두팩을 해오셨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90대 중반까지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할머니도 그랬다.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녹두팩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녹두가루 3스푼, 우유 2스푼, 꿀 1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올리고 20분 정도 두세요. 그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우유 속 젖산은 각질을 제거하고 꿀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명인 81세 유순덕 할머니는 손등과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늘 긴 소매 옷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녹두팩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하신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등의 얼룩이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선생님, 이제는 반팔도 입을 수 있겠어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녹두는 집에 흔히 있는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녹두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단, 처음 사용할 때는 피부 자극 여부를 체크한 뒤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그냥 버리기 아까운 보물입니다. 안쪽 흰 부분에는 살리실산과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추천했던 기억나는 환자는 79세 조영준 어르신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그동안 피부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TV를 보며 하루 10분씩 바나나 껍질로 얼굴과 손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석 달 만에 검버섯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효과가 크네요. 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을 사용해 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이후 15분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끝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항상 신선한 껍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바나나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산의 작고 단단한 바나나가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나를 드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말고 검버섯 관리에 활용해 보세요. 정말 강력한 자연의 크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그냥 반찬으로만 여기지만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비타민 A, C,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실제 사례로 73세 오정숙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으로 늘 장갑을 끼고 다니셨던 오님은 매일 시금치 샐러드를 식단에 추가하면서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손등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라며 환히 웃으셨죠.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살짝 데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타민 E와 C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오래 데치면 비타민 C가 파괴되니 30초 이내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이제는 반찬이 아니라 검버섯 케어의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당근 섭취입니다. 당근이 피부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히 아시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비타민 O로 변환되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일종의 자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 속에서 점점 진해지는 갈색 반점들, 바로 검버섯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의 고명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 여사님은 40대 후반부터 얼굴과 손 등에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고 진해졌습니다. 특히 여름만 되면 자외선 때문에 더 심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고 여사님께 당근 주스를 권유했습니다.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당근 주스 습관. 고 여사님은 매일 아침 당근 1개와 사과, 레몬즙 약간을 넣어 갈아 드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근의 지용성 베타카로틴이 기름과 함께 섭취될 때 더 잘 흡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 첨가할 것을 권했죠. 시간이 흐르고 석 달 후 고 여사님의 피부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생기던 검버섯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기존의 얼룩도 훨씬 옅어졌습니다.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카로틴 과다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티노시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루 12개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스보다는 생으로 섭취하는 편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피부 건강이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신다면 당근 한 다발 꼭 카트에 담아보세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도 고 여사님처럼 거울 속 내 모습에 다시 한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는 그냥 맛있는 견과류일 뿐이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피부 건강, 특히 검버섯 관리에 있어서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두에 가득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덕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78세 조복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얼굴과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분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손을 가리고 다니셨고 친구 모임에서도 사진 찍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제가 호두 섭취를 권했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하루 5알의 호두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진료실로 오신 조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등이 정말 환해졌어요. 요즘은 친구들이 무슨 크림을 썼냐고 물어본다니까요. 확실히 조 여사님의 피부는 한결 깨끗해졌고 검버섯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물론 호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꾸준한 섭취가 피부 환경을 개선하고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두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5알 정도를 껍질을 제거한 채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올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이 늘 수 있으니 하루 30지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호두 대신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대체 식품을 선택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 속 염증과 색소 침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호두 한 줌으로 피부 속부터 차근차근 건강을 쌓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7번째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보습 관리입니다. 사실 검버섯은 단순히 색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보습력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은 검버섯 관리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세안 후 3분 이내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른 뒤 바르면 오히려 흡수력이 떨어져 효과가 반감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90세까지도 피부가 고왔던 제 아내 한경자 여사에게 배웠습니다. 한 여사님은 평생 욕실에 올리브 오일을 비치해 두고 세안 직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얼굴과 손등에 부드럽게 펴 바르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도록 그녀의 피부에는 검버섯은 물론이고 잔주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늘 묻곤 했죠. 도대체 무슨 고급 화장품 쓰세요? 그러면 아내는 미소 지으며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올리브 오일 조금 바를 뿐이에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안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얼굴과 손등에 올리브 오일 23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펴 발라주세요.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살짝 더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손으로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일이 더 빠르게 피부에 스며듭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끈적이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라면 12방울로 시작해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사용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꼭 덧발라 주어야 합니다. 오일은 빛과 만나면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피부는 결국 보습에서 시작되고 보습으로 완성됩니다. 고가의 화장품도 좋지만 오늘부터는 올리브 오일 한 병만으로도 피부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세안 후 단 3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검버섯은 물론이고 피부 전체가 한층 더 생기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8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바세린과 꿀을 이용한 꿀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히 입술 보호제나 상처 보호용으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피부의 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탁월한 보습제입니다. 여기에 꿀에 천연 항균, 진정, 재생 효과를 더하면 정말 훌륭한 검버섯 완화용 홈케어가 완성됩니다. 이 방법을 추천했던 분 중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82세의 박선자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20년 넘게 얼굴과 손등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워 수면까지 방해를 받던 상황이었죠. 제가 바세린과 꿀을 12 비율로 섞어 자기 전 검버섯 부위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효과가 있겠어?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박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피부가 하나도 안 당기고 부드러워졌어요.
게다가 검버섯이 옅어졌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실제로 박 할머니의 얼굴과 손 등 피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더 이상 건조로 인한 가려움도 사라졌고 얼룩들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세린 1 작은 술과 꿀 2 큰 술을 섞어 검버섯 부위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이때 너무 얇게 바르지 말고 약간 도톰하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그대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베개나 침구에 묻을 수 있으니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평소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꿀 대신 알로에, 베라젤이나 글리세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밤사이 피부는 재생을 위한 황금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때 충분한 보습과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피부는 스스로 정화되고 개선되는 힘을 발휘합니다. 바세린 꿀팩은 아주 소박하지만 정말 강력한 셀프 피부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9번째 방법은 사실 검버섯 관리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는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외선은 구름과 유리를 뚫고 피부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리 피부를 자극합니다. 특히 UVA는 피부 속 깊은 진피층까지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검버섯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드릴 분은 88세의 김태현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기에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대해 다소 소홀했습니다.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굳이 발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셨죠. 그러나 저는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끊임없이 피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특히 손등이나 얼굴처럼 자주 노출되는 부위는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아침 세안 후 보습제와 비타민 C 세럼을 바른 뒤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과 손등에 꼼꼼히 바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새로 생기던 검버섯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기존의 얼룩들도 더 이상 짙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번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얼굴이 다시 환해졌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 안 바르면 불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아침 세안 후 보습제, 비타민 C 세럼, 자외선 차단제 순서로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민감한 피부나 검버섯이 있는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가 자극이 덜하므로 권장합니다. 또한 이 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오전과 오후 한 번씩은 덧발라야 합니다. 특히 손등, 얼굴 옆면, 목, 귀 주변 등 평소 신경 쓰지 않는 부위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린 날이나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의 피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피부는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버섯 치료에 있어 자외선 차단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의 철저한 차단만이 피부를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 방법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손 운동이 검버섯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피부과 진료를 해오며 몸 전체의 순환이 피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류량이 떨어지고 이는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멜라닌 색소와 노폐물이 쌓여 검버섯 같은 색소성 병변이 더 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 운동을 통한 혈류 개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86세의 윤병수 어르신입니다. 윤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와 함께 손등에 퍼진 검버섯으로 늘 고민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울 보기도 싫어요.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한숨을 쉬셨죠. 저는 윤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매일 하루 5분씩 손가락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을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을 마주 대고 손가락을 맞댄 뒤 가볍게 10초씩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손바닥을 비벼 체온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깍지 껴서 손목을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이런 동작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23분씩 꾸준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윤 어르신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2달 뒤 진료실에서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검버섯도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르신의 손등 피부는 혈색이 살아나면서 검버섯이 전보다 확연히 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윤 어르신은 손 운동을 통해 기억력도 좋아지고 생활 리듬도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손 운동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으로 혈류가 개선된 상태에서는 보습제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피부 개선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조한 손등이나 얼굴 부위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순환과 재생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잠시 쉬는 시간에도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손 운동, 아주 작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피부 속 건강부터 바꿔보세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검버섯 개선 10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놀랍게도 이 모든 방법들은 값비싼 시술이나 외래 치료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주방이나 거실, 그리고 작은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76세의 나이임에도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힘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94세까지 깨끗한 얼굴로 사셨던 것도, 제 아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였죠. 그들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연에서 온 방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바나나를 드시고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내일 아침 샤워 후 3분 안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얼굴과 손등에 발라보세요. 이처럼 하루하루 아주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새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밝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피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쏟고 꾸준히 아끼며 보살핀 만큼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6개월 뒤 여러분은 스스로 그 차이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피부와 활기찬 일상을 위해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